어째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중등 내신, 어려운 데는 어떻게 어렵고 쉬운 데는 어떻게 쉬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가 중등 내신 A를 받아도 잘하고 있는 건지, 대치동이랑 부산이랑 지방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보고요. 우리 애가 센을 풀었는데 왜 비슷한 난이도의 내신 문제를 틀려오는 건지, 학군지랑 비학군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자, 혼공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중등 가르치는 초보 학원 강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신 기출을 왕창 풀어보는 거는 원래도 하고 있던 작업들이지만, 이번에 진짜 체계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보자 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서울 주요 학군지, 서울 외곽의 학교, 부산 학군지, 부산 외곽, 대전, 대구 등등등 저희 명작 선생님이 푼 시험지가 이만큼 있고요. 저희가 뜻을 함께 해주신 전국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풀어주신 시험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와우, 연구를 엄청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잠깐 알아보기 전에 1학기 기말 내신 프로젝트 요거 성공적으로 완수한 명작 수학학원의 고상미 선생님, 김태범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 하예은 선생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빡센 학군지와 널널한 시험의 차이를 좀 볼 건데요. 주로 빡센 학군지 시험은 서울 쪽으로, 널널한 시험은 이제 부산 지역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학력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 먼저 첫 번째, 쉬운 문제라도 같은 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 봅시다.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요 문제는 서울 수도권의 초반에 있는 문제인데 보기마다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돼요. 문제는 한 문제인데 사실상 작은 문제가 5개 있다. 이건 5문제죠, 솔직히. 그죠? 자, 요것도 봅시다. 자, 요 문제는 그냥 문제 하나 풀고 답 적고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흡 모든 문제를 다 따로 구해가지고 그 답들을 다 더해야 돼요. 이렇게 연산 능력을 더 빡세게 측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고난도 문제라도 바로 물어보느냐, 단계별로 가이드를 주면서 물어보느냐의 차이. 제가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라 생각해 볼게요. 애들한테 좀 어려운 문제도 좀 내고 싶어요. 자, 너네 이런 거 풀 줄 아니? 생각할 수 있니? 자, 근데 요런 문제를 내도 되는 애들이 있고 내면 일방적으로 다 틀려버릴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한테 문제를 맛보여주려면 어떻게 하죠? 단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 봅시다. 이 두 문제 모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오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는 순서를 그냥 다 제시를 해줍니다. 자, 요거 한번 구해볼래? 자, 그 다음 요거 구해볼래? 자, 그러면 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거 구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풀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근데 이 학교는 야, 어차피 너네 이거 다 구할 줄 알지? 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선행인 듯 선행 아닌 듯 선행인 문제. 요 문제를 보면은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인데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풉니다. 사실 대놓고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고 다른 상위 개념이랑 슬쩍 이렇게 섞거나 아니면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내는 거죠. 가장 욕을 안 먹고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애들도 부모님도 초보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해요. 아, 이게 다 배운 건데 틀렸어요.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얼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센 한 번 정도 푼 애들, 요런 애들은 요런 문제에서 다 걸러집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품 같은 문제집, 좀 중급 문제집을 풀면서 익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번째, 일반화하는 과정, 추론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을 배우면서 계산력, 해결력, 추론력, 수학 내적 해결 능력, 외적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자, 보통 중등 내신은 계산력이나 해결력을 기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너 이거 배운 거 알고 있니? 이 개념 이해하고 있니?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 이거 대입해가지고 규칙 찾을 수 있니? 추론할 수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 이 개념 배웠지? 요거 일반화 해볼래?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고등학교 가면 중급 이상의 문제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중등에서 이렇게 낸단 말이죠. 자, 다음 다섯 번째, 긴 호흡의 문제. 자, 요거는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주로 쓰이는 수법인데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는 아닌데 답을 구하기까지 단계가 조금 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중학생들이 문제 풀 때 자, 요 문제는 이걸 대입해가지고 두 식을 빼가지고 구하면 돼. 이렇게 구하는데 이 문제는 이걸 대입해서 두 식을 빼서 밑에 식에 적용을 해야 돼. 요런 과정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호흡이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되면은 몇몇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내가 이거 왜 구했더라? 뭐 하면서 이거 구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전에서는 단계가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되는 것만으로도 문제 풀이가 길어져가지고 당황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단원의 내용을 가져와서 단계를 하나 더 넣어놨죠.
요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용이니까 일시정지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6번째, 복잡한 문제에서 살짝 이렇게 변칙을 둬가지고 애들이 풀던 습관대로 풀면은 좀 안 풀리게 되는 경우. 중급 이상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냥 푸는 방법을 암기해가지고 이제 풀던 관성대로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잘못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보면은 지난달이라고 있으니까 지난달에 미지수로 설정하고 풀 수도 있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이번 달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자, 요런 종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학군지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어렵게 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점들이 명확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표 수학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막 중등을 가르치기 시작한 초보 강사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